자, 여러분 교재 67페이지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이 가격은 자극을 주는 게 가격이죠.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때 탄력성은 2로 표현하고 가격은 P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자극을 주는 가격,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수식의 분모로 들어와요. 그리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뭐로 간다? 분자로 갑니다. 이렇게 가격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은 퍼센티지 개념이죠.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느냐. 자,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는가를 측정합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가격이 5%, 가격이 5% 올랐어요. 자, 아파트 가격이 5% 올랐는데 아파트의 수요량은 몇 프로? 7% 줄어들었다. 그럼 얼마죠? 5분의 7이니까 1.4. 그런데 이게 계산이 안 돼요. 7 나누기 5인지 5 나누기 7인지 전자계산기, 이게 이런 것 좀 여러분이 직접 전자계에서 눌러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1.4인데 문제는 화살표 보세요. 변동 방향이 뭐가 돼? 반대. 가격과 수요량은 여기 마이너스 값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 마이너스 값인데,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 자체가 마이너스 값인데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버립니다. 자, 절대값을 씌운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1을 기준하거든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1을 기준했을 때 여기 0이고 여기는 수가 점점 커지는 무한대거든요. 요 1을 기준했을 때 1을 단위 탄력적인데 요 기준했을 때 1보다 뭐 큰 값, 요 값이죠. 요 1보다 큰 값일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럼 탄력적일 때는 요 값이 1보다 크거든요. 1보다 크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뭐보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런 지문이 우리가 작년에도 또 출제했잖아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뭐보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5% 변했다. 여기 1%, 여기 몇 프로? 5%. 이게 큰 거예요. 이런 때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탄력적이라고 해요. 탄력적. 자, 그럼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갑니다. 자, 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일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진 이 A점에서 가격이 약간 하락했어요. 그럼 가격이 이렇게 약간 하락을 했는데 수요량은 탄력적은 뭐다? 민감하게 반응해요.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격은 약간 하락했지만 이렇게 수요량은 대폭 증가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탄력적.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 탄력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과 뭐 사이? 1 사이에 있다. 그럼 이게 무슨 값? 1보다 작죠? 이럴 경우에는 뭐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율은 0.3% 변했다. 이 말이죠. 이때는 또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변화율을 보면은 어디가? 이때는 이게 크죠. 시험 문제 보면요, 요게 나오든지 요게 나오든지, 말은 요게 나오잖아요. 우리 탄력, 비탄력일 때를 내지. 이럴 경우를 우리는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프는 우리 탄력적과 다릅니다. 어떻게 돼? 기울기가 이렇게 급해요.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자, 또 여기에 A점에서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졌는데 가격이 대폭 하락을 하더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수요량 증감폭이 이렇게 미미하죠. 미미한 경우를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인데 이때 수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자, 제로일 경우에는 앞에 비탄력적 앞에 뭐를 붙이냐 그러면 완전자를 붙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 기울기가 급한 것이 점점 급해요. 점점 급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 형태가 띈다. 수직선. 자, 이렇게 수직선 형태가 뜰 때를 완전 비탄력적. 자, 수직선인데 수요량이 뭐가 돼요?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량이 뭐가 된 상태?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다. 이 상태를 완전 비탄력적. 그럼 요게 지금 요게 비탄력적이고 제로일 때는 뭐다? 완전 비탄력적. 그럼 무한대일 때는 뭐다? 탄력적. 우리는 요 무한대가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를 또 우리는 완전 우리는 탄력적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완만한 것이 계속 뭐가 돼? 완만하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수평선이 돼요. 수평선. 자, 수평선이라는 건 뭐죠? 가격의 변화, 가격이 약간 미세한 변화에도 수요라는 음물로 무한대로 변화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이다. 자, 그 완전 탄력적이 나오면 뭐다?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 나오면 뭐? 수직선. 탄력적이면 기울기는 완만, 비탄력적인 기울기 급하다. 요거는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되겠고,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인데 1일 때를 단위 탄력적이죠. 단위 탄력적. 그래서 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때 단위 탄력적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자, 여러분 요 원점에 대해서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이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이 바로 단위 탄력적. 그럼 직각쌍곡선의 형태는 가격에 뭐를 곱하면? 수요량을 곱하면 일정한 상수가 나오죠. 직각쌍곡선의 수식의 형태가 됩니다. 직각쌍곡선이 뭐가 돼? 단위 탄력적이다. 그래프 우리가 내용을 보는데 67페이지에서 우리 68페이지에 우리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68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인데 여러분 임대업자 입장에서 뭐다? 총수입이고 임차인 입장에서 보는 뭐죠? 총지출액이에요. 총지출액인데 이것은 가격에 뭐를 곱한다? 수요량을 곱하죠.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 둘 다 영향을 줘요. 임대업자의 총수입에는 가격도 영향을 주고 수요량도 영향을 주는 건데 그럼 수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은 어떤 관계느냐? 자, 탄력적이죠. 수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어떤 관계느냐? 이걸 보는 거죠. 또 비탄력적일 때는 또 어떤 관계느냐 보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이 이 가격과 요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지금 빗금친 면적이 총수입이에요. 총수입인데 가격이 약간 하락했는데 수요량은 대폭 늘었어요. 그러면 이 가격과 요 수요량을 곱한 어느 면적? 요 파란 부분에 요거죠. 이 파란 부분에 이 사각형 면적이 뭐가 돼? 총수입이야. 이것은 흰 면적보다 파란 부분의 면적이 훨씬 더 크죠. 총수입은
증가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오르면은 수요량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총수입은 뭐죠? 감소한다. 자, 20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또 했었죠. 자, 밑에 비탄력적은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이렇게 출제했죠. 이번은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자, 원래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이에요. 총수입인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약간 증가했죠. 그럼 이 가격과 수요량 요 곱한 요 면적, 또 이 파란 부분의 면적이 총수입인데 이것은 신면적보다 뭐하다? 작아요. 그래서 총수입은 감소합니다. 근데 가격이 또 대폭 올라도 수요량 감소폭은 미미하기 때문에 총수입은 뭐다? 증가한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거기에 표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단위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되죠? 총수입이에요. 총수입인데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약간 하락을 했더니 수요량은 뭐였다?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이 면적과 신면적은 똑같다. 왜냐? 요 총수입이잖아요. 이 총수입은 일정, 변화가 없다. 일정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입 가격 탄력성이 1인, 단위 탄력적일 때는 총수입은 불변, 변화가 없다라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리고 수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우리가 4번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 바로 대체제죠. 4번 다 출제했죠. 대체제. 자, 4번 다 출제한 게 대체제인데, 여러분 수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대체제입니다. 대체 관계는 상품. 자, 대체제가 없는 상품은요, 상품용 불만이 있어도 이동을 못 해요. 그 상품 계속 소비를 해야 돼요. 근데 대체제가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이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동을 하면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있는 상품일수록, 또 대체제가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여러분, 이 탄력성 값이 1에서 점점 위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커진다는 것은 뭐가 된다? 탄력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이 막 바꿔서 출제하니까 탄력적이란 말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는 것. 자, 대체제 중요하고, 상품 가격이 여러분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탄력적이 돼요. 탄력적. 상품 가격이 여러분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 말은 가격이 비쌀수록 뭐가 돼? 탄력적이 된다. 상품 가격이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가격이 높을수록 탄력적. 자, 여러분 농산물이라든지 생활 필수품은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품은 비탄력적 상품이에요. 여러분 가격이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생필품이나 농산물은 수요에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사치품은 달라요. 사치품.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치품은 뭐가 돼? 탄력적인 상품. 그 다음에 기간이 한 3번 나온 것 같은데 27회는 정답으로 물었죠.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 기간이 긴 장기로 가면 갈수록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훨씬 더 탄력적이 됩니다. 자, 토지는 우리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또 용도의 전환이 쉬울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커진다. 탄력적이 돼요. 왜?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자, 특정 입지 조건. 여러분 가끔 있죠. 나는 상가, 점포, 나는 이 장소에 꼭 입지하고 싶다.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정의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공장 등의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대체 지역이 많은 주거용 부동산이 훨씬 더 탄력적이다. 이 지문은요, 23회 정답으로 물었어요. 23회 시험에.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수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69페이지로 오시면은 수의 소득 탄력성. 자, 작년 29회 시험은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두 수식을 이용한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수의 소득 탄력성. 자, 이번은 자극을 주는 게 뭐죠? 소득. 자, 이때 자극을 주는 게 뭐다? 소득. 그러면 소득은 뭘로 간다?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가면 돼.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 자, 소득의 변화율. 소득이 1% 변했을 때,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느냐? 자,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정상제 또는 우등제라고 해요. 정상제, 우등제. 그러면 화살표 변동 방향 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가 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뭐죠? 0보다 크다. 그래서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입니다. 자, 또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뭐한다? 줄어드는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은 열등제라고 해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은 열등제인데,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로 변동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죠? 0보다 작다. 수의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열등제. 제로면 어떻게 돼요? 제로면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분자인 수요량 변화율이 제로. 변화가 없어요. 이런 상품은 간장, 소금 등에 있어서의 중간제 또는 중립제라고 해요. 중립제.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문제 나오면요, 여러분은 빨리 정상제와 열등제를 떠올리면 돼. 되겠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문제 나오면은 정상제, 열등제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요, 이 두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를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의 교차 탄력성, 이것도 작년에 또 계산 문제 또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 문제가 두 문제에 걸쳐서 나오고, 또 아까 여기서 이론이 또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자, 수요의 뭐죠? 교차. 자, 자동차에 있어서 차도가 두 개 만나면 교차로 자라요. 교차는 꼭 상품 몇 개?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교차 탄력성이 우리 나온다. 시험 문제에 보기에 상품에 하여튼 문제 두 개 나오면요, 아이고 빨리 여러분 요거 구하는 거다. 교차 탄력성. 작년에는 보니까 뭐 아파트 다세대 주택 요거 출제한 것 같은데, 하여튼 상품이 두 개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Y 상품, 이렇게 X 상품, 이렇게 상품이 몇 개? 두 개가 나오면은 교차 탄력성.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뭐가 된다?
분자. 자, Y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X 상품에 있어서의 수요량에 있어서의 변화율은 교차 탄력성입니다. 교차 탄력성. 자, 그러면은 상품 두 개가 나오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피 가격, Y 상품 이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대체 관계에 있는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뭐다? 커피 가격은 홍차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는데 커피 가격이 오른 만큼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그럼 홍차 수요는 뭐다? 증가해요. 왜? 비싼 커피 소비를 줄이고 홍차 소비를 늘리니까. 자, 그래서 커피, 홍차의 관계는 어떤 관계 있는 상품? 대체 관계 있는 상품이에요. 대체제. 근데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죠? 플러스 0보다 크면 대체제.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입니다.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어떻게 돼?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의 수요도 뭐한다? 줄어들어요.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뭐다? 마이너스. 0보다 작은데 이때 커피, 프림 두 상품의 관계는 서로 보완 관계는 상품. 작년에 보완제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 숫자가 딱 주어졌죠? 숫자 계산해서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5초도 안 걸려요. 숫자 몇 프로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교차 탄력성 구하는 건지 뭔지 몰랐어요. 상품 두 개가 나오면 교차 탄력성. 웃을 일이 아닌데요. 작년에 숫자만 들어가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트 가격이 5% 올랐어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7% 줄어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Y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X 상품의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럼 여기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화살표 보세요.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뭐다?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값이죠? 반대로 변동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5분의 7이니까 1.4야. 마이너스 1.4. 계산한 값은 마이너스 1.4인데 마이너스니까 무슨 값? 0보다 작잖아요. 보완제. 정답은 뭐를 묻는 거? 보완제냐 대체자 그걸 묻는 거예요. 보완제지. 간단한데 이게 잘 틀려요. 시험에 내면은. 왜냐? 여러분은 마이너스 플러스를 어떻게 돼요? 몰라. 무조건 다 몰라. 플러스로 생각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보면 지금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복습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시험 칠 때도 헷갈리는데 뭐. 그래서 교차 탄력성 지금 4년 연속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식 3개를 잘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70페이지로 오시면은, 자, 70페이지로 오시면은 공급이 나와요. 공급. 자, 공급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격 탄력성.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줄여서 공급의 탄력성인데 또 자극을 주는 가격은 또 분모로 가면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공급량은 분자로 가면 되겠어요. 자, 이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은 또 몇 프로 변화하는가.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뭐예요? 증가하죠. 이 값 자체가 플러스니까 절대값을 씌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플러스 값이에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자, 여러분, 이 값이 1보다 커요. 자, 1보다 크면 또 공급량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예를 들어서 5% 변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공급량의 변화율이 뭐보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다. 예, 작년에 요게 출제했잖아요. 이런 말로 이게 크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탄력적. 자, 여러분 수요를 알면 공급은 쉬운데 탄력적은 그래프가 공급 곡선이죠. 공급 곡선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완만하다. 여러분 수요처럼 똑같아. 완만하면 뭐다? 탄력적. 자, 또 우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럴 때는 또 공급량의 변화율과 이 가격의 변화율을 보게 되면은 어디가 여기 가격이 1%일 때 여기 뭐 0.3%다. 이게 더 크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비탄력적.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또 뭐다? 급하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급하면 수요와 마찬가지예요. 급하면 비탄력적.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일 때는 또 완전 비탄력적. 그럼 시험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이렇게 나오면 빨리 여러분 요거는 뭐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예?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래야 답이 나오니까 그때나 빨리 그래프를 그려줘. 무슨 형태? 수직선이다. 이 수직선의 형태다. 수직선. 예? 이 수직선의 형태가 됩니다. 이때는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선이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또 무한대일 경우에는 또 완전 탄력적이죠. 완전 탄력적은 또 수요와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 수평선. 이렇게 수평선의 형태. 수평선의 형태가 된다. 수평선의 형태가 완전 탄력적. 그러면 이때 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1일 때를 또 단위 탄력적인데 이 단위 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이런 형태. 원점을 지나는 뭐다? 직선.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 수요와는 다르네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가 될 때를 우선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간단히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수요를 알면요. 그냥 똑같아요. 말만 뭐만 바꾸면 돼? 공급량으로 바꿔서 요거 단위 탄력적만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1페이지 보시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어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은 우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품은 어떻게 돼요? 기업의 이윤이 또 어떻게 돼요? 또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상품이에요. 생산비가 급격하게 오르면 공급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윤도 많이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른 상품은 공급이 빨라지죠. 스마트폰 이런 것은 탄력적인 상품. 자, 농산물은 보관하기도 어렵고 저장도 어렵고 저장 보관 비용도 많이 드는 농산물은 또 비탄력적인 상품. 농산물은요, 수요 공급 둘 다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리고 또 기간이 짧은 단기보다 장기로 가면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져요.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탄력적인 상품. 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급이 늦어지죠. 공급이 늦어지면 비탄력적. 아까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른 상품은 공급이 빨라지잖아요.
이런 것은 탄력적이야. 하여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상품. 자,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71페이지 밑에 균형 가격의 결정이 나오죠. 자, 균형 가격의 결정인데 이제 수요, 공급을 다 봤죠. 그러면 가격이 나오고 이제 수요, 공급이 다 나오면은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거래량이라고 해요.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이제 만나는 시장에서 따져야 되는데 가격이 상당히 높다. P0 시장에서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으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니까 상품을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상품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적게 5개 소비하고 있어요. 근데 비싸니까 생산자는 뭐다? 비싸니까 공급을 몇 개? 50개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50개에서 5개를 뺀 이만큼 공급량이 더 많죠? 공급량이 더 많은 이 상태를 전문용어로 초과 공급 상태에 있다. 초과 공급 상태에 있다. 초과 공급량 또는 줄여서 초과 공급인데, 이때는 P0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은 몇 개? 5개. 그런데 공급량은 50개.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많아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요. 이런 상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상태가 우리는 초과 공급인데, 이때는 재고거든요. 초과 공급 이만큼 재고가 발생하니까 재고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벌어져.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우리는 가격은 하락을 해. 그래서 초과 공급 상태일 때는 이렇게 가격은 하락을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P1에 있을 때는 가격이 싸니까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생산자는 몇 개? 5개를 공급하는데 가격은 싸니까 소비자는 몇 개? 70개를 소비하고자 해요. 그러면 어느 크기만큼 또 이 크기에 해당하는 만큼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상태를 또 우리는 초과 수요량 또는 초과 수요라고 해요. 그럼 이때는 P1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량은 몇 개냐 하면은 70개인데 공급량은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큰 상태를 초과 수요인데, 이때 수요자들은 공급이 적다 보니까 경쟁에서 높은 가격을 지불해 그 상품을 소비할 수 있어요. 누가 또 경쟁을 벌인다?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뭐가? 가격은 상승을 한다. 그래서 꼭 우리 기억을 해둘 건요, 우리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이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1점이죠. 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돼요. 이때 요 점이 바로 균형을 2로 표현해요. 자, 한번 여러분이 균형에 도달을 하면요, 수요 공급에 충격을 주지 않는 한 이 균형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을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고 해요. 균형 가격. 또는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없애준다. 청산, 없애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또 시장 가격이라고도 해요. 시장 가격. 자, 그럼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이 수요량과 공급량 Q2죠. 그러면 수요량도 몇 개? 30개. 공급량도 몇 개? 30개다.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또 전문용어로 우리는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수급량이라고 하는데, 균형 거래량에서는 수요량 몇 개? 수요량 30개. 공급량도 몇 개? 30개.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뭐다? 같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 문제를 풀 때는요,
요걸 이용을 해야 돼.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계산 문제. 자, 예를 들어서, 자, 우선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P 리꼬르는 900 마이너스 Q 우리가 D다. QD는 수요량, P는 가격. 예? 또 P 리꼬르는 100 플러스 얼마? QS다. QS는 공급량. 자, 균형 가격 거래량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수요량은 얼마? 여기서 마이너스 QD를 리꼬르 왼쪽으로 넘어가는 게 2항이죠. 2항 시키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QD는 900 마이너스, 요거 좀 넘어오면 마이너스 P. 자, 공급량은 QS는 P에서 요거 넘어가죠? 100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 그래서 항상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요걸 구해줘. 균형을 구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뭐다? 갖다 놓고 풀어. 균형일 때는 항상 수요량, 공급량 갖다 놓고 풀면 돼. 그럼 수요량은 얼마죠? 900 마이너스 P. 공급량은 P 마이너스 100. 이것을 우리 서로 이렇게 갖다 놓고 풀어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P가 우변으로 가면 P, 2P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100이 넘어가면 900에서 100을 대주니까 1000입니다. 양변을 2로 나눠주니죠. 요 2로 나눠주니까 얼마? 500. 자, 균형 가격은 500이죠. 그럼 요 P 자리에 여기 대입시켜주면 균형 거래량은 얼마? 400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계산인데 문제는 등식의 성질에서 이항도 모르고 덧셈 뺄셈 안 돼서 저기 또 틀려요. 다 잊어버렸어 이제 옛날에. 자, 여러분 우리 실제 계산할 때 보면 덧셈 빼서 곱셈 막 헷갈려요. 여러분 나중에 계산하고. 근데 문제는 돈 계산할 때는 정확히 계산하시대. 덧셈 뺄셈도. 자, 우선 기본 개념이고요. 자, 여러분 교재 72페이지 문제 보세요. 자,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인데 균형이 나왔거든요. 균형이 나오면 빨리 요거 항상 균형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 균형이 나오면요.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그 표에서 한번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비교를 해서요. 수요량, 공급량 같은 거 찾으시면 돼요. 얼마? 80. 찾았죠? 왼쪽 임대료 80일 때 얼마? 6만 원. 2번 정답. 문제는 또 표가 나와서 또 계산이 안 돼.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는지. 자, 그러면 밑에 균형점의 이동이 나오는데 그럼 이 균형점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다? 우상향한다.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하나만 거기 보니까 이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공급은 불변, 변화가 없고 수요만 변하는 경우. 그럼 지금 요 점이 바로 뭐죠? 지금 요 점이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바로 지금 균형 상태거든요. 근데 이 점이 바로 균형 상태인데 이 균형 상태 이 점을 우리는 뭐다? 최초의 균형이야. 최초. 이 점이 무슨 균형? 최초 상태의 균형. 그럼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지금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주어진 상태예요. 자, 그런데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뭐만? 수요만 변하는데 자, 소득이 증가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로 인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수요의 증가할 때 이 점이 바로 뭐죠? 새로운 균형이야. 예?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일 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최초와 비교했을 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게 결론이지. 예?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봐줘. 아까 원인은 뭐예요? 아까 원인은 소득의 증가가 원인. 결론은 균형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시험 문제는 또 원인 결과를 물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돼요? 인구가 감소해서 또 뭐다? 수요가 감소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이 점에서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 최초와 비교할 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뭐다? 감소해. 자, 그럼 이 점은 뭐죠? 이 점은 새로운 균형이야. 그러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뭐 해줘야 돼, 여러분은? 비교를 해야 돼, 비교. 그러니까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했을 때 지금 뭐를 따는 거야, 결론? 결론은 뭐를 따지는 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얼마만큼 우리 변화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이걸 묻는 것을 시험 문제에 최초의 균형, 새로운 균형 비교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얼마나 변화하냐 이걸 묻는 문제를 또 매년 출제하는 거예요. 자, 출제 또 올해 또 합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이동을 했을 때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하는 이런 문제를 또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2번은 자, 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이게 바로 또 최초의 뭐다? 균형이에요. 최초의 균형. 자, 또 최초의 균형이 주어졌는데 이번은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공급만 변하는 경우. 자, 또 생산비가 하락을 해서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져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또 공급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과 비교하면은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뭔다? 증가해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는 어떻게 돼? 또 건축비가 상승을 해서 공급이 감소를 또 어떻게 돼? 건축비가 상승해서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는데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뭔가 감소를 하죠. 자, 요거는 공급은 변화 없고 수요만 변하는 경우. 밑에는 수요는 변화가 없고 공급만 변화하는 경우. 그죠? 요것은 25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자,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뭐죠?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죠. 근데 시험에는 균형 가격 상승으로 출제했어요. 25회 시험에. 그것만 알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걸 잘 여러분이 우선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균형이잖아요. 자, 균형. 여기 최초의 균형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최초의 균형에서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균형에서 Y축은 뭐다? 가격이고, X축은 거래량이라고 보면 돼. 균형이거든요. 예? 균형인데, 자,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면은, 예? 공급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가면 감소해요. 왼쪽으로 가면 뭐? 감소고, 오른쪽으로 가면 뭐다? 증가. 요 선 있죠? 요 선에서 왼쪽 가면 감소, 오른쪽, 근데 공급이 뭐 했다? 공급이 감소하면요, 가격은 뭐 한다? 가격은 올라가면 가격 오르는 거예요. 가격은 오르고, 왼쪽 가면 거래량은 감소했어요. 예? 그럼 여기는 또 뭐죠? 수요죠. 자, 수요가 감소하면은 거래량 왼쪽 갔으니까 화살표 보세요. 왼쪽 갔으니까 감소하고 가격은 밑으로 가니까 하락. 수요가 뭐다? 증가할 때는 가격은 위로 가니까 오르고 거래량 증가. 공급이 뭐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밑으로 가니까 하락. 거래량은 증가. 그러면은 여러분 이쪽은 뭐다? 공급이에요. 이쪽은 뭐다? 수요. 자, 딱 요 균형,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여기 왼쪽은 감소, 오른쪽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하냐, 공급이 증가하냐. 이걸 보면은 그래프 안 그래도 머릿속에 딱 기억이 돼 있으면 답 잘 찾아냅니다.
집에서 그래프를 그린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안 그래도 답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프는요, 여러분 정책 이론도 중요하고 한데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면은 이론이 좀 쉬워요. 왜냐?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그래프는. 그래프는 문제 안 내잖아요. 그 안 내는데 그 말로서 출제를 하잖아요.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프 진짜 여기 이해 안 되면 잘 어렵거든요. 중학교 2학년 사회책에 나옵니다. 모르시면 이제 자식들한테 한번 또 들어보시고.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균형점의 이동이 나왔고 중간에 73페이지 중간에 뭐가 나오죠? 수요 공급이 이번은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